네, 국내 이슈 체크인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권충현 과장이 오늘 준비한 내용들 어떤 내용들인지 이슈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이슈는 미국발 금리 인상 공포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글로벌 마켓 리더에서도 이제 금리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이제 뭐 우리 증시에 좀 어떻게 대입이 될 만한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뭐 바로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맞습니다. 뭐 월요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증시가 굉장히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줘서 다음날 화요일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급하게 상승하지 않겠느냐는 좀 예측이 나왔었는데, 그와 반대로 한국 증시 거의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이유에는 가장 크게는 미국발 금리 인상 이슈로 한국 시장이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시작이 됐던 것으로 좀 보입니다. 일단은 뭐 삼성 합병 이슈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시장이 큰 폭으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다만 가장 크게는 이제 뭐 체감적으로는 굉장히 좀 큰 폭으로 하락하는 모습, 좀 검은 그림자가 들이오는 모습을 좀 보였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수급적으로는 특징적인 모습은 크게 없었습니다. 다만 뭐 기관이 매수세가 좀 다시 시작됐다는 점은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고요. 다만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좀 보이긴 했습니다. 외국인의 좀 움직임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요. 현재 시장, 한국 시장 뭐 좀 딜레마에 빠졌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중국이 경기 부양책, 내수 경기를 좀 살리겠다는 부양책을 좀 가지고 나오면서 호재로 좀 인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좀 나오면서 굉장히 좀 호재와 악재가 굉장히 양존하는 시장이 아니었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관세 인하 뉴스로 해서 뭐 내수 경기를 부양을 좀 크게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호재가 아니겠는가. 더군다나 뭐 그동안 대장주였던 뭐 화장품이라든지 중국 내수 소비재 쪽에서는 좀 상승의 흐름을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일단은 어제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조정의 모습을 보여줬고요. 일단은 이 시장은 좀 종목별로 좀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좀 중국 관련주 위주의 좀 개별주 위주의 대응이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호재 쪽으로 기울기보다는 우리 시장이 지금 미국의 금리 인상이 연내 있을 것이다라는 쪽으로 어떤 무게중심이 실리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셨어요. 네. 이런 추가 하락이 있다고 그럼 봐야 되는 걸까요? 외국인의 어떤 수급에 있어서 좀 기대를 낮춰야 되는 건지 시장 어떻게 볼까요? 네, 일단은 시장의 기대치를 살짝은 좀 내려놔야 되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전일장 같은 경우에는 또 미국 시장 같은 경우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조정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유럽 같은 경우도 또 그리스 얘기가 또 튀어나오면서 굉장히 유럽 쪽에서도 안 좋은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일단은 뭐 당분간 조정 장세가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뭐 그 하락폭이 클 것으로 좀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이 그동안 뭐 상승폭이 그닥 크다라고 좀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어떻게 좀 안정감이 좀 가고 있다. 그리고 그간 좀 기관 매도세가 굉장히 좀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간이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이 조정을 받는다면은 좀 매수세로 좀 기관에서 답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외국인의 움직임이 좀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 뭐 한국 시장 중국 이슈와 묶일 것인지 또는 미국의 이슈와 묶일 것인지 가장 중요한 것을 좀 보고 있는데요. 전일 같은 모습을 봤을 때는 일단 뭐 외국인도 일단은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 이슈는 뭐 어제 같은 경우는 뭐 4월 신규 주택 판매와 주택 가격이 좀 올라가면서 자산의 버블이 좀 시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예상이 나오기는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아직 뭐 미국 경제 상승이 굉장히 좀 완만하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아니다. 그리고 시장이 만약에 하락한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는 한 2080 정도가 바닥 수준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고요. 2100포인트를 중심으로 박스권을 계속해서 좀 그려줄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좀 틀립니다. 이 695포인트를 지지선을 좀 예상을 하는데요. 네.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만약 방향성을 갖고 좀 아래로 내려 찍는다면은 추가적인 하락도 가능하겠다. 다만 뭐 일단은 뭐 제가 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 예측이니까 뭐 크게 우려하실 부분은 아니겠지만, 일단은 좀 준비는 하고 있자,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글쎄요, 요즘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좀 뚜렷하게 이게 좀 하락장이다, 아니면은 이제 다시 추세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부분에서 좀 쉽게 판단하기가 요즘 조금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뭐 6월 초까지는 일단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조정을 좀 예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에는 6월 초부터 6월 중순까지는 그리스 국채가 굉장히 만기 도래하는 좀 굵직한 것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렉시트가 굉장히 이슈가 많이 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대응을 하셔야겠다. 다만 뭐 중국 쪽 시장은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도 보이기 때문에 뭐
뭐 굉장히 좀 시장이 큰 폭으로 하락한다고 과도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어느 정도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일단은 뭐 시장 대응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저가 대응을 해야겠다 뭐 이런 것보다는 시장이 뭐 추세적으로 좀 어느 정도 돌아설 때를 좀 확인을 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시장이 하락한다면은 뭐 바닥 지지를 좀 확인한다면은 그 다음부터는 좀 매수해도 된다고 좀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끝났다고는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중국 내수 부양책에 따른 뭐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좀 강한 모습이 나오지 않겠는가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았던 시장이 지금 한참 동안 이어져 온 거거든요. 맞아요. 그런데 앞서서 미국의 어떤 간밤에 좀 주택 지표가 좋게 나왔지만 금리 인상이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렇다면 9월 인상도 힘들다고 보시는지 그럼 유동성 장세가 더 길어진다고 보시는 건가요? 뭐 9월에 할지 뭐 10월에 할지는 뭐 제가 봤을 때는 뭐 그 누구도 좀 쉽게 예단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제가 봤을 때는 9월에 시작을 하더라도 그 기간이 뭐 한 1, 2년 만에 뭐 한 번에 금리를 다 올릴 것이 아니라 뭐 어제도 또 FED 뭐 부의장이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뭐 한 3년에서 4년 최소 그 정도는 걸릴 것이다라고 좀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강도가 세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시작한다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좀 의미는 있겠지만 그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강도가 세지 않기 때문에 처음에만 어느 정도 이슈가 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버블의 상황은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P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높이 올라와 있지만 일단은 버블이라고 보기에는 물가 상승률이 전혀 좀 따라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좀 가파르게 상승할 때 그때가 버블이 아니겠는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은 버블을 논하기에는 아직 좀 이르다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좀 이런 시장 대응에 대한 어떤 쭉 주요 전략들 좀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거기서 좀 우리가 좀 선호주는 좀 어떤 종목들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예, 조정이 증시의 조정을 좀 예상을 하면서 선호주를 좀 드리기는 좀 그런데요. 일단은 서부 T&D를 좀 갖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시장 방어 차원에서 굉장히 좀 자산이 많은 자산주를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량한 자산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일단은 현재 운영 중인 인천 쇼핑몰이 영업이익률이 꾸준하게 좀 개선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성장성도 좀 갖추게 된 것이 아니겠는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용산에 호텔을 공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큰 폭의 상승이 되지 않겠는가. 2017년도부터 영업을 좀 시작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뭐 호텔이 3개 정도 그리고 굉장히 좀 대규모 호텔이 될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텔의 위치가 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라호텔과 현대산업개발이 받는 아이파크몰에서 한 400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동안에는 그냥 자산주로서만 좀 굉장히 갖고 있었다면 그 자산들이 이제 영업이익을 굉장히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서부 T&D를 좀 가지고 나왔고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현재 뭐 공격적으로 사셔라 이런 모습보다는 일단 시장의 뭐 눈치를 좀 봐가면서 어느 정도 좀 담아놓는다면 시장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좀 좋은 종목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6월까지는 어떤 주가 방어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시장 네. 하락기엔 아무래도 자산주를 많이 사시기도 하고요. 또 실적이 좋을 종목들 고르는 전략들 많이 하시게 되는데 과연 어떤 종목을 고를까 고민하시고 계시다면 이 서부 T&D 같은 경우에 앞서 얘기가 나왔지만 모멘텀 같은 측면도 있고 전형적인 자산주다라는 측면에서 관심 있게 꾸준히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 듭니다. 수치적인 얘기도 좀 잠깐 좀 서부 T&D 좀 해보도록 하죠. 전고점이 지금 4월 제가 딱 한 달 전이었어요. 한 달 전에 26,000원까지 좀 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24,000원대란 말이죠. 최근 들어서 좀 조정을 받았는데 한 일주일 사이에 좀 받았던 내용들인데 어떻습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전고점까지는 가능할지. 일단은 뭐 자산 가치로만도 일단은 4만 원의 리포트가 굉장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다만 2017년도까지 만약에 그 용산에 있는 호텔이 영업을 시작한다고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 자산이 추가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뭐 시장이 안 좋을 때, 올 초 뭐 시장이 안 좋을 때까지는 뭐 자산 가치만이라도 좀 재평가를 받아서 시장에서 리레이팅 될 수 있는 구간이 나올 것 같고요. 또 내년부터는 또 성장성이 추가가 된다면은 거기서 이제 영업이익이 굉장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뭐 자산만 가지고도 4만 원이 가능한 종목이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고 대응을 하시면 굉장히 좀 마음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상당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국면으로 눈여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선호주 서부 T&D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요. 오늘 전략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증권 권충현 과장과 함께 국내 이슈 전략 체크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